정몽규 회장님. 네. 제가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멀어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예. 네.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오늘 주신 말씀 자료를 보니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자, 이 자리는 공정했느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혹시 불공정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예. 자, 공정과 불공정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자료 주셔서 설명하시면 더 이상 여기서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여깁니다라고 판단을 물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자료 제출을 거의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은 설명 영역입니다. 입증 가능한. 자, 그렇다면 최종 후보자 3인의 평가에 대해서 정성지표, 정량지표로 구분된 점수표, 회의로 채점 결과 있습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리고 최종 선택을 하셨는데 이걸 왜 모르시면 본 적 없으세요? 자, 정량지표, 정성지표로 나눠진 점수표, 회의로 채점 결과 보신 적 없습니까? 뭐 의원님께서 혹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아니요. 설명하지 없는- 마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고. 없어요, 있어요? 뭐 감독 선임에 있어서 자,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지만 안 줬습니다. 있으면 오후에까지 받아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요즘 동네에서 뭐 하나 하려면 이거 인사 문제예요. 회장님, 인사 문제입니다. 예. 감독을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 놓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비리, 인사 불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채점 결과를 못 주겠대요. 황당합니다. 또 저희 의원실 요구한 것들에서 못 받은 게 많은데 박주호 선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전력강화위원회에게 묻겠습니다. 자, 기록이나 점수 서술로 기재된 채점표를 남기거나 협회에 제출 혹은 제공한 적 있습니까? 제시마시 감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의 과정은 제출을 했습니다. 아, 제출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4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선임 일정, 서류 제출 기준, 평가, 이게 3월 12일이거든요. 기준을 정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 달라고 했습니다. 했다고 했길래. 지금 박주호 선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있겠네요. 하지만 또 요구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출하고 설명이 다 됐으면 이 자리까지 안 오셨어도 될 문제인데 지금 기초적인 자료를 뭐 때문인지 저를 비롯해 많은 축구 팬들은 불공정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PPT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가 바로 정혜성 정강위원장과 그 밑에 보면 이임생 나중에 위임받은 정강위원장의 평가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평가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PPT 보고를 보면 우측 하단 밑에 뭐라고 쓰였냐면 이 면담의 분위기가 흥미롭게 만들었다. 이런 매우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만들었다는 분위기 평가가 어떤 감독을 선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성지표, 정량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이걸 보여주게 되면 축구 팬들은 훨씬 더 의아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뒤에도 PPT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으로 있다고 하길래 제가 요구했더니 이 PPT 한 장을 달랑 보냈는데요. 요즘 중학생 축구 팬도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전력과 전술을 비교한 평가표를 각각 개인 후보당 A4 5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사후적으로라도 저한테 만들어 제출할 줄 알았지 이렇게 성의 없는 평가 보고서에 A4 한 장, PPT 한 장짜리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모임이나 요즘 동아리 모임에도 정관이 확실해요.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 또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그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겸임해도 됩니까? 그 뭐 병행한다기보다는 겸임해도 됩니까?라는 정관에 써 있는 용어로 물었는데 말씀 바꾸지 마십시오. 겸임해도 됩니까? 그 안 됩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자, 나름의 동네 계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겸임을 하면서 정관을 위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과정들에서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받았습니까? 거쳤습니까? 이사회 결의? 자, 회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예. 그 이사회 결의 있었습니까? 뭐 지금까지 관행상 그 이사회 결의는 선임한 그 보완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인 받습니다. 네,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네.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까? 홍모모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사항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증하신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한 거로 해가지고 이사회 마무리를 전력강화위원회 말고요. 했습니다. 예.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 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되어야 돼요. 근데 그 전략강화위원회에서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라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의 위배입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하다. 모든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관을 협회 스스로 만들어 놨으면서도 위배하면서까지 약간의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여러 차례 질의가 나왔지만 정혜성 위원장이 6월 27일 정몽규 회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고 최종 후보자 3명 명단도 보고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사임하거든요.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한 그대로고요. 뭐 그 제가 그 절차적인 거 그러니까 두 외국인 감독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더 이상 뭐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담 일정까지 계속 만들어 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사임했잖아요. 예.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저도 그 모르십니다. 다음 날그 소식을 듣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공정성 뭐 그 다음 날 저 약간 설명. 예, 예. 뭐 여기서 그 인사 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를 공개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변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다시 답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회장님, 예, 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장이 누굽니까? 김명철 위원장입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임기 연장이 허용되는 구조죠? 예, 네. 삼선하실 겁니까?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삼선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전국체전하고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때 적정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병철 위원 회장은 심의 주체인 스포츠공정위원회장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기흥 회장의 특별 보좌 역으로 일했습니다. 매달 세전 300해서 총 7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7천만 원을. 그리고 나서 그해 5월에 이기흥 회장께서 스포츠공정위원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흥 회장이 임명한 3년간 월급도 준 스포츠공정위원회장이 다시 연임에 대한
임기 연장에 대한 허용을 하는 구조가 맞습니까? 예,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저는 맞죠? 의원님 말씀에 좀 아니요, 이해가 맞죠? 있습니다. 이 구조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위배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거 전부 사실이고 앞뒤 선후 관계 다 맞습니다. 자, 2021년 정몽규 회장님, 네. 삼선 선임된 이후 바로 이 김병철 스포츠 공정위원 회장과 골프 쳤다고 아까 김승수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그뭐 맞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 다시 안 꺼내 볼게요. 뭐 맞다고 하셨죠? 체육회 여러분이랑 쳤는데 그분이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아까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 질문이 아니라 다시 묻겠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도 거기 있었죠?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8명 중에 없었습니까? 8명이 아닙니다. 더 많았습니다. 네, 8명이 아닌 건 알고 계시고 거기엔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 4선 하실 겁니까? 아까 뭐 거듭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숙고가 아니라 지금 여러 부문에서 좀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왜 정몽규 회장이 4선을 꼭 해야 합니까? 그걸 고민을 해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될 수 있는 구조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대의원, 각 단체 임원 1인과 추첨으로 결정된 선수, 감독,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표를 좀 보시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회장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시도축구협회장에서 선거할 수 있는데 인준 동의를 해줘야 하고요. 전국연맹 대표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체들이 너무 많은 선거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126명에 불과한 선거인단인데 자, 이거 좀 뭔가 소위 말해서 내가 사람을 선거인단 아까 좀 구조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스포츠 공정위원 회장에게 월급을 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연임을 결정해주고 그리고 이 선거인단 역시도 지금 회장님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또 이 선거를 통해서 회장으로 모실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축구 팬들의 많은 의혹과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는 건데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게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뭐 정확히 모르지만 필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관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뭐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있지. 자, 선거관리위원들 역시도 회장이 위촉합니다. 선거관리인단을 말씀하시는 위원회 위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회장이 결국 위촉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다 회장님 마음대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자, 만약에 전폭적으로 시정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 선거인단의 대부분은 그 지도자가 47명이고요. 선수가 63명이고 심판이 15명입니다. 이분들은 뭐 제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추첨으로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될지 모르고요. 제가 1분만 더 얘기를 하면요. 현재 축구 선수가 17만 4천 명, 지도자만 만여 명, 그리고 심판이 2,950명인데 그 중에 126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 120명을 그 추첨으로 그 만여 명 중에서 추첨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고 일단 축구계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만여 명이 다 투표 자,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모든 축구인들이 자, 그 영향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택 사항으로 바꿔놨어요. 이 부분도 바꾸셔야 돼요. 의무로. 뭐 잘못됐으면 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맡기겠다 선언을 하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위탁이 아니라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인지하고 못 있는데 뭐 공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치면 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아니면 축구협회 회장은 아무도 안 됩니까? 뭐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본인의 생각하지 생각을 않습니다. 여쭙니다. 네. 본인이 아니라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축구협회 회장이 누구라도 될수 능력 있는 있는 거죠? 사람이면 뭐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변적인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 10시부터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몽규 회장님은 지금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중 거의 유일하게 등을 뒤로 대고 되게 편안하게 계시네요. 안타깝게도 뒤에 계신 이임생 이사라던가 홍명보 감독이라던가 모든 축구인들이 매우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편안해 보여서 그 태도는 뭘까 좀 궁금증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회장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밖에 증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제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소명이 이뤄지면 충분히 국정감사에 관한 증인은 철회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철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왜 와 계신 것 같습니까, 회장님? 뭐 그 감독 선임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무리가 있어서 뭐 이렇게 궁금증을 그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현안 질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유체이탈식 대답 말고요. 회장님 여기 왜 와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있는 거 저희 다 압니다. 뭐 때문에 와 계신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증인 채택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아, 증인 채택되니까 그냥 오셨군요. 자, 이런 겁니다. 오해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확산이 가장 큰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서 지금 그게 좀 문제다라고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유튜버 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 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오전 질의에서 그러면 입증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내고 대답도 용어도 헷갈리면서 제가 지금 7월 23일 날 우리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봤던 그 서류를 다시 뒤져봤더니 이게 바로 축구협회 현실 아닌가 싶어요. 대면 면접 실시라고 해놓고 그 밑에는 이임생 이사가 말한 것처럼 또 면담이란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 밑에 7월 5일 한국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호 감독 대면 면접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또 면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에 낸 서류에서도 그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축구협회 오늘 느낀 문제점을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입증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하는 설득력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보기에는 자정 능력이 전무해 보입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오차와 그 잘못을 또 수정하는 홍명보 감독을 보고 너무 답답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도 아까 회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개인적인 인연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입증 능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임생 총괄이사가 이 문제 불거진 거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언제였냐면 7월 13일 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임생 이사님? 언론에 대고?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문제된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임생 이사님. 아는 사람이라 면접이 필요 없다. 너무 뛰어나 부탁을 해서 모셔왔다. 이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축구팬들이 들끓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7월 23일 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또 어떤 말을 했느냐. 김정배 부회장께서 홍명보 감독 면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인사.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들에게 뭐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 인정했습니다. 자, 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7조 사회적 무리, 협회나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교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에 적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입니다. 자, 3조에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제2조 제9호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자,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네. 자, 아까 대한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문제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불사하고서라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겠다라고 각오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대한체육협회처럼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무리를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의사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사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저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 김태규 회장님, 네, 네 어디 계시죠? 왜 제가 잘 안 끝에 보일까요? 있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할 때 평가위원 평가 점수라는 게 있죠. 네, 네. 근데 참 재밌게도 아시안게임 올림픽 종목 44개 중에 복식에서 평가위원 점수를 반영한 유일한 종목이 배드민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관적 평가라는 문제가 좀 있는데 심지어 21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이 평가위원 점수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생겨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기억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어떤 식의 해결을 좀 내놨냐. 결과 50%의 평가위원 점수가 50%나 이렇게 반영되는 건 너무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가위원 점수를 10%로 줄이자. 이게 뭐였냐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하면 뭐 펀더멘탈, 정신력 점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절반이나 주니까 너무 자의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0%로 줄인 거 맞죠? 네, 네. 그런데 자, PPT 보면 지난 2월에 다시 30%로 늘었습니다. 3년도 되지 않아서 원점 돌아온 건데 왜 늘어난 건가요? 제가 그 정성평가와 경기력평가 50대 50으로 해서 2021년도에 정경은 선수가 자, 피해를- 그거 제가 다 얘기 설명 간단히 피해를 본 했고요. 선수고요. 30% 예, 높였는데 그로 인해서 정성평가를 10%로 줄였습니다. 네, 거기까지도 얘기 다 경기력을 했습니다. 90%로 줬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20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10명은 성적이 좋습니다. 자, 깔끔한 설명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심지어 평가위원 6명 전원이 다른 대학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나름의 자정력을 그때 갖췄는데 요번에 또 30% 높이면서 2명까지는 같은 대학 출신 참여할 수 있다 완화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이거 설명 조금 이따 제가 들을게요. 자, 또 근데 PPT 두 번째 보면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2017년도 제정된 이래로 그리고 바로 직후년도를 제외하고는 이놈의 규정이 매년 바뀝니다. 올림픽을 앞둔 최근 2년 동안은 4번이나 바뀝니다. 저희가 공정성을 얘기할 때 출발선과 도착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선수 선발을 하는 이 규정을, 예외 규정을 계속 바꾸고 계속 넣고 계속 개정을 하면 이 개정안을 보고 준비하던 선수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일 때 이 규정은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바뀌는 이런 규정들. 자, 제가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네트형 구기 종목 테니스 협회를 보자면 10년간 딱 3번 개정됐어요.
이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나이 제한, 연봉 제한, 경기 물품 사용 제한, 해외 경기 제한, 복종 의무 규정. 자, 이것만 해도 정말 입이 아프게 19세기적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규정이 바뀐다? 이렇게 정근대적인 정관이 있는 과정에서 선발 규정도 고무줄이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 의지 어떻게 보여줄지 이제 답을 들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문성이 띈 그런 사안이라 그 국가 대표 감독 아니요, 테니스 협회 부분은 10년간 3번 개정했다니까요. 비슷한 종목이고. 그런 단점을 그 전문가 경기인 출신들의 개선 의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 그 부분은 지금 바뀌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인을 해서 의원님 말씀을 한번 적어서 제가 검토 자료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